탐재 개인이라는 건 결국 인성이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인성이 그냥 무너진 게 아니고 문제는 이제 인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상태에서 인성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인성이 파괴된 상태에서 갈 데가 없는 거. 그러니까 인성이 갈 데가 없다는 건 결국은 비견이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약한 사주 같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약한 사주들이 모든 충격들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충이 들어오거나 원진 기문이 들어오거나 뭐 선전이 들어오거나 이런 어떤 현상들이 들어왔을 때, 사명이 들어왔을 때도 신강한 사주들은 버티거든요. 근데 신약한 사주들은 쉽게 무너져 버려. 탐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탐재 개인도 그 신약한 사주들 있죠. 일단 탐재 개인 사주는 신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왜? 제가 강하니까. 탐재 개인의 기본은 상관이 뒷받침이 돼 있어요. 상관, 상재, 그러니까 상관이 뭐 예를 들어 편재를 생해. 그 상태에서 인성이 약하면 탐재 개인이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설상가상은 인성이 인성이 또 극을 받고 있거나 충을 받고 있거나 원진기문에 해당이 되거나 뭐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인성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되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범죄자 사주들이라고. 그래서 이 죄를 컨트롤하는 것은 결국 관이 개입돼야지 정당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정당성. 죄에 대한 정당성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받는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한 정당성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너스가 주어져. 관이라는 것은. 재생관은 보너스가 뭐가 주어지냐면 죄에 대한 정당성이 생기잖아요. 이 정당성에 대한 보너스가 뭐냐면 관으로 인해서 가치가 상승하게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어떤 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재생관된 게. 그러니까 상관생재가 있더라도 관이 있으면 그것이 재생관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돈은 어떻게 요행껏 벌었어도 결국은 인정을 받는 돈으로 바뀌거든요, 그게.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관이 없는 상태에서 상관으로 번 돈이 인성으로 부닥쳐버린다. 죄로 안 가고 인성으로 건너뛰어버린다 그러면 그 돈은 부정한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훼손되는 거예요. 돈의 가치 자체가 정당한 돈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보통 장사하거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재극인으로 돈을 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재극인으로. 그런 사람들이 결국 뭐 세금 문제 뭐 이런 걸로 골치가 아파서 막 두들겨 맞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이 개입해서 재생관된 사람은 그래서 승진도 잘 되고 이게 이 가치가 상승하는 거예요. 보상이에요. 그 다음에 집값도 잘 올라요. 집값도. 왜? 정당한 돈이기 때문에 돈이 무럭무럭 잘 자라나는 거예요. 관이 죄를 지켜준다는 것은 결국은 국가가 지켜준다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천간에 관이 하나 있으면 왜 좋냐면 겁재가 들어와도 전부 다 겁재를 통제를 해준단 말이야. 잡아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죄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지지에 있으면은 역할을 못 하나요? 아니 해요. 예. 네. 반 정도는 해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완전히 낫죠. 아예 없으면 죄 뺏기는데. 그래서 정당성,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와 인성을 관이 만났을 때가 가장 이상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재가 인성을 만났을 때, 이제 재극인이죠. 재극인. 재극인이 되면 큰 돈을 벌 가능성은 좀 커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뭔가 이렇게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성을 파괴하면서 인성을 통제하면서 돈을 번다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규모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인성이 솔직히 지킬 거 다 지키면서 돈을 버는 건 재극인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죠? 장사꾼이 뭐 거짓말도 해야 되는 거고 세금도 뭐 진짜
뭐 탈세는 안 되겠지만 뭐 절세 같은 건 해야 되고 그래서 뭐 비용 떨라고 막 하다못해 구청 같은 데서도 막 연말 되면 보도블록 다시 깔고 막 계속 그러잖아요. 그게 다 제극인이에요, 그게. 예? 그렇게 돈을 써야지만 다음번 예산도 비슷하게 나온대요. 돈이 남으면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돈을 일부러 막 쓰는 거예요. 자기 돈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제극인이라고. 근데 법을 그래도 최소한은 지켜야 돼. 그러니까 감옥에 갈 정도로는 안 되게 뭔가 인성은 버리되 최소한의 어떤 가치는 질서는 지키는 게 제극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제극인 사주라고 보시면 돼. 응? 적당한 타협. 그렇죠. 감옥까지는 안 가잖아. 장사한다고. 유통기한 살짝 넘은 거 팔고, 뭐 손님 반찬 좀 먹던 거 좀 잘 섞어갖고 팔고, 그렇다고 감옥까지는 안 가잖아. 그게 제극인으로 보는 거예요. 법까지는 안 어기는 거. 그렇죠. 근데 중국 놈들처럼 거기다가 아예 뭐 국수에다 마약 국수라고 진짜 마약에다 국수에다 마약을 넣대, 걔네들은. 그래갖고 그 집이 어마어마하게 잘 팔렸대요. 너무 맛있어갖고. 다 중독이 돼갖고 이제 마약 중독이잖아요. 국수 생각만 난대, 하루 종일.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거 마약에 중독돼서. 그거는 이제 법에 걸리지. 그건 탐제 개인의 영역이고 제극인이 아니지. 예. 중국 놈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국수에다 마약을 탈 생각을 하는지. 마약이 더 비싸지 예? 마약이 더 비싸. 양귀비를 재배하니까 대량으로. 그래서 양귀비 꽃 뭐 이런 걸 조금만 넣겠죠. 그러니까 국수는 이만큼 끓이는데 육수에다가 요만큼만 넣어도 그 효과가 엄청나나 봐요. 하여튼 재밌는 나라예요. 그래서 뭐 사람도 넣는데 뭐 만두에다가 마약을 못 넣겠어. 그래서 제극인으로 거의 다 돈을 벌어요. 장사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뭐 양심적으로 뭐 사회적인 뭐 그런 사람도 없잖아, 사실.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유경할인업은 이렇게 제극인으로 사실 돈을 벌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벌 받아. 유경할인업, 의료, 저처럼 이렇게 할인업 하시는 분들은 뭘로 돈을 벌어야 돼요? 제극인이 아니라 재생관으로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를 잘 지키면서 관인상생까지 이어질 수 있게 이렇게 돈을 버셔야 돼. 그러면 탐재개인은 뭐냐? 탐재개인. 이 탐은 이게 파괴한다는 건 죄를 파괴한다는 소리죠. 죄를 인해서 인성을 파괴한다는 소리죠. 죄를 탐하다 보니까 이게 탐할 탐자예요. 죄를 욕망을 추구하다 보니까 인성이 무너지더라. 인성이란 건 뭐예요, 여기? 여기 어디 갔어? 여기 뭐야, 이게? 인성이 무너지더라. 뭐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엄마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니죠? 엄마는 안 무너져요. 정당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응? 욕망을 쫓다 보니까 정당성이 무너지더라. 근데 따라서 이게 다 무너지는 거야, 사실은. 엄마도 무너져. 옛날에 그래갖고 이 탐재개인이 들어올 때 엄마 집문서를 훔쳐서 여자랑 도망을 가요. 엄마를 버리고 엄마 재산 며느리랑 엄마 재산 뺏고 엄마 막 그 땅이랑 막 이렇게 다 팔게 해서 자기가 다 챙긴 다음에 막 꼬시잖아. 막 가갖고 어머니 우리가 잘 모실게요 이래놓고 이제 재산 다 뺏은 다음에 엄마 저기 나 몰라라 저 골방에다가 그냥 패대기 쳐놓고 하는 거. 이거 탐재개인이에요. 엄마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나 봐. 재산만 뺏고. 그러니까 절대 죽기 전에는 자식들한테 뭐 주지 마세요. 유산 그냥 상속을 해야 돼. 상속을. 살아 있을 때 내가 재산을 갖고 있어야지 효도도 받는 거지. 다 죽고 나면 탐재개인 되는 거야. 골방 되는 거야. 그런 섹스피어 문학 중에서 리어 왕이 그런 거예요. 리어 왕. 리어 왕이 그 딸들한테 다 뺏겨갖고 재산 다 뺏기고 결국은 광야에서 미쳐갖고 죽잖아. 그 재산을 절대 먼저 주면 돼. 그 사이한테도 뭘 주면 안 돼요. 아들도 마찬가지야. 하여튼 사이가 아들이고
그게 오히려 자식을 망쳐요. 탐제 개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탐제 개인이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조절을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탐제 개인이 안 되기 위해서는 관이 개입하면 되는 거야. 관만 딱 들어오면 탐제 개인은 그냥 한 방에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관이 없는 사주가 다 탐제 개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탐제 개인을 볼 때는 이게 뭐에 해당하는지, 그러니까 오행적으로도 뭐에 해당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천간지지 어디에 있는지도 같이 한번 보시라고. 그러니까 이 탐제 개인이 지지에서 일어날 때가 있고 천간에서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천간에서 일어나는 거는, 천간에서 일어나는 건 얘는 사회생활 못하는 애예요. 사회생활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면 돼요. 관이 이제 인성 자체가 완전히 파괴가 됐기 때문에 왕따 당하겠지 나중에는. 그죠? 근데 지지에서 이렇게 탐제 개인이 되면 자기 주변 사람들을 초토화시킵니다.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지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요, 항상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피해를 봐요. 사기를 쳐도 지지에서 탐제 개인이 되면 꼭 가까운 사람들한테 사기를 쳐요. 가까운 친구, 가까운 뭐 친인척, 천간에서 탐제 개인이 되면 그래도 글로벌하게 쳐요. 글로벌하게 이렇게 막 여러, 무슨 당근마켓? 뭐 이런 데다가, 그 의외로 많더라고. 그 보이스피싱 이런 거요. 당근마켓에다가 싹 해준다고. 자기가 이런 것도 어필해. 애기 엄마다. 그런 거 속지 마셔야 돼. 애기 엄마인데 요번에 이거를 쓸 데가 없어갖고 긴급하게 내놓는다. 그러면 돈을 붙여줘. 애기 엄마고 그러니까 설마 애기 엄마가 사기치랴. 근데 애기 엄마가인지 남자인지 알 수가 없어. 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감성에 호소하는 것들 있죠. 그게 다 사기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감성에 호소하는 것들 있죠. 사업은 이성적으로 해야지 물건을 파는데 왜 감성에 호소를 하냐고. 그 감성에 현혹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특히 사주하는 사람들은 절대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야 된다고. 우리 특히 30대, 20대 이런 친구들은 그런 역사적 경험이 없으니까 텔레비에서 옛날 과거 정권 나오면 전부 고문하는 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조선시대 보면 임금이 항상 백성들을 너무 아껴갖고 사랑하는 잠 못 드는 그런 모습밖에 안 보여주잖아요. 드라마, 영화 속에서 전부 다 역사들을 배우다 보니까 조선 역대 왕 중에서 백성을 사랑하는 왕 제가 보기에는 없었어요. 없어요. 전 국민의 40%가 노비인데 무슨 놈이 거기서 충성심이나. 자국민을 노비로 삼은 나라는 조선밖에 없어요. 전 세계를 통틀어서. 유일해요. 이 나라가. 다른 나라 몽골이 이런 데는 전부 다 쳐들어가갖고 남의 그 군인이나 백성들을 끌고 가서 노비로 삼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누굴 침략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노비들을 사고 팔아갖고 아기를 낳게 해갖고 계속 재산 증식을 시켰다고. 그게 재테크가 노비예요, 노비. 응? 노비 문서가 있잖아, 그래서. 근데 그게 노비 문서인지도 모르고 고문서인 줄 알고 막 가갖고 진기명기에다 갖고 왔어. 진기명기에다가 벽장에서 이거 발견됐다고. 그래서 보니까 노비 문서야. 한문을 못 읽어. 그러니까 진실을 보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인성, 관성이라는 것은, 관인이라는 것은 그런 기능이에요. 인성의 기능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사주에 인성이 없잖아요. 특히 정인이 없었고 관이 없었다 그러면 이런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왜 절차, 과정을 거쳐서 이게 정확하다라는 것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항상 뭐든지 원인이 있으면, 그 결과가 있으면 그 원인을 쫓아야 되는 게 바로 인성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인성, 특히 관인상생이 된 그런 공부를 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겠죠. 그 이론도 확실하게 이렇게 다져지겠고. 그죠? 왜? 과정을 다 거친 거예요. 절차를 거친 거예요. 그래서 정당성이 인정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인성이 없는 사람은 같이 공부를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냐면, 광해군이 쫓겨났잖아요. 아니, 광해군도 쫓겨났고 뭐 연산군도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그 쫓겨나서 걔네들이 폭군이다, 그래서 쫓겨났다, 그것만 본단 말이야. 왜? 모든 그 어떤 사람 자기 기득권에 의해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주장한 얘기만 듣고 그것만 보고 믿는단 말이에요. TV에서 누구 고문하는 거 나오고 누가 아나운서가 뭐라고 하면 그 말만 믿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관인으로 공부한 게 아니에요. 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은 거라고. 절차 과정을 거치려면 과연 정말 그 사람 말이 맞을까라고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성의 힘이에요. 우리가 사주도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또 검증 절차를 저 선생 말이 맞나? 라고 검증 절차를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재개인까지 한번 봤고요. 여기서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식신을 보겠습니다. 식상. 식상과 이제 인성이 만났을 때죠. 인성. 서로 극관계죠. 인성이 식상을 죽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편인, 그래서 도식이라는 말이 있죠. 도식, 편인 도식.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번에 배울 자평진전에 보면 편인하고 정인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편인, 정인은 전부 다 그냥 길신이에요. 사길신에 속해요. 그러니까 편인, 정인은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 편인 도식이라는 표현도 편인만 도식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정인도 도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 초급 때는 편인하고 정인하고 구분을 했는데 이제 고급 과정으로 가면 갈수록 구분을 오히려 더 안 해요. 더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성이 만났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인성이라는 것은 식상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성이 식상을 제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성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 보수적이고 생각하고 지키는 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용성이잖아요. 그런데 쟤는 뭐예요? 식상은 발산성이죠. 뭔가 이렇게 행동하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고 움직이려는 것을 뒷꼭지를 딱 잡는 게 인성이죠. 그래서 아주 잘 잡히면 그게 페인이 되는 거고, 상관 페인이 되는 거고, 잘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편인 도식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잘 잡으면 상관 페인, 페인이고, 못 잡으면, 잘못 잡으면 도식이고. 그 도식이라는 건 뭐냐면 잘못 잡았는데 죽는 거예요. 식신이.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지금 구피를 키우고 있는데 구피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거를 잘 좀 도와주려고 이렇게 약물을 해준다든지 그래갖고 잘 살려놓으면 그게 상간페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살리려고 어떻게 했는데 오히려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도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우리한테 정말 비일비재하고 굉장히 한 끗 차이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실제 사주에서 상관 페인이 됐을 때는 내가 무심코 한 말을 툭 내뱉은 말이 채택이 돼. 그래갖고 나한테 일거리가 생기거나 그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막내 직원이 요번에 프로젝트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러고 한번 그냥 툭 던졌는데 그게 채택이 되는 게 상관 페인이에요. 그런 운이 생깁니다. 그럼 편인 도식은 뭐예요? 잘 나가는 걸 자기가 툭 하고 던졌는데 그것이 이제 뭐 개사과 사신처럼 잘못 이렇게 왜곡이 돼갖고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걸로 인해서 왜곡이 되고 내 밖으로 야 너 그따위로 일하려면 이제 그만둬, 너 회사 그만둬, 우리 쫓겨나는 거야. 뭐 잘못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한 끗 차이예요, 정말. 그거는 그 당시에 운이나 이런 거에 대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거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건강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제 편인 도식이 됐을 경우에는 내 건강이 급격하게 좀 나빠질 수 있어요. 일하고 관련이 없더라도. 그리고 이제 상간폐인이 됐다라는 것은 뭐 건강하고 크게는 관련이 없어요. 상간폐인은. 그래서 편인 도식이 될 때는 건강도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상관이 너무, 그러니까 식상이 너무 없고 인성만 많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하루 종일 어떤 일을 할 때 생각만 하겠죠. 우유부단할 거 아니야. 뭐 생각은 딱 두 번이면 되는데 하루 종일 생각만 해. 결정을 못 하는 거야. 결정장애 있죠, 결정장애. 인성을 깔고 있는 사람 대부분이 결정장애를 빚고 있습니다.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인성 많은 사람하고한테 물어보세요. 야,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그러면 고민을 해요. 선택을 못 해요. 뭘 먹지? 뭐 아무거나 자기가 선택을 못 하는 거야. 왜? 책임지기 싫거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응? 식상은 어때요? 식상이 발달한 사람은 뭐 먹을 거야 하면 짜장면 동시에 나와요. 짜장면, 탕수육 동시에. 이게 그 극명한 차이. 하나는 잡는 기능이고 하나는 나가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이 나오신 맞붙은 게 상간폐인이고 편인 도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편인 도식이나 상간폐인이나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결과가 다르게 나올 뿐이에요. 똑같은데 결과가 달라. 하나는 죽고 하나는 잘 치유가 되는 거야. 구피가 살아나냐 죽느냐. 새끼를 8마리나 낳고 내가 새끼를 8마리나 넣어놨어. 새끼가 엄청 늘어났어요. 무슨 새끼를 낳았어요? 쟤네들은 성모 마리아인가 봐요. 앙컷만 2마리 있는데 새끼를 낳아요. 수컷이 없거든요. 자웅동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수컷이 있었어요. 잠깐. 다 죽었잖아요. 관성인묘사주들이라 쟤네들이. 다 죽었어. 다 죽었는데 그때 뭐가 일을 치른 것 같아. 한 달 전에. 그게 지금 새끼를 낳아요. 아버지들은 다 죽었어요. 애비 없는 자식들이에요, 쟤네들이. 아니 진짜라니까. 남자애들은 다 죽어. 딱 한 마리 남았어요, 한 마리. 그래서 식상인성은, 그러니까 편인 도식이든 상간폐인이든, 그러니까 잘 그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상간폐인은 실질적으로 천간에서밖에 안 이루어져. 지지에서는 상간폐인이 없어. 상간폐인이니까 내가 말에 자격을 얻는다는 게 그렇잖아. 사회적으로 쓰여야지. 그게 동네 문방구 앞에서 평상 놔두고 앉아갖고 상간폐인 돼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지지에서 상간폐인은 하나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그냥 아이스크림 빨면서 얘기하는 게 그게 상간폐인이, 그건 상간폐인이라고 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상간폐인은 반드시 천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천간에 상관이 하나 있든 인성이 있든 상간폐인이 다 되는 거예요. 운에서 들어오면.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천간에 식신이 하나 있다. 식신이 용신이다. 그런데 편인이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죠? 예. 그런 거는 이제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을목이 정화가 있는데 개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편인 도식이잖아요. 이때 어떻게 회사에서 잘릴 수 있겠죠. 뭔가 내가 일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냐. 이게 이제 오리지널 이 편인 도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요것도 요걸로 뭐가 있는지 다 달라지겠죠. 이 정화 옆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깃토라도 하나 있다 그러면 완전히 가버리겠지. 가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무토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잡아주니까 별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양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사주가. 기토가 있으면 화소화해 만들잖아. 화를 약하게 만들어 버리잖아, 이미. 근데서 결정타로 딱 들어와 봐요. 확 가버리는 거죠. 근데 대운에서 또 이때 기토가 이렇게 들어온다. 그래서 벌해. 뭐 세운이 뭐 예를 들어 대운은 뭐 벌한다든지 뭐 월운은 벌한다든지 이렇게 벌해.
그러면 이거 뭐예요? 운 좋으면 회사에서 잘리는 거고 운 나쁘면 지가 죽는 거예요. 지가 죽는 거예요 이때. 응?